루드비 에드와르드 볼츠만, 예, 연력학의 본자님이세요. 이분 이제 묘비에 보면은 뭐 작은 묘비 있고 뒤쪽에 이렇게 크게 뭐 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요 식을 써놨어요. 정말 죽어서까지도 연력하게 아주 진심인 분이신 거죠. 역시 연력하게 본자님 나오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물화생지설 주제는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물리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력학의 분류. 그러니까 뭐 고전 연력학, 통계 연력학, 화학 연력학, 뭐 평형 연력학, 비평형 연력학, 뭐 아무튼 열 현상과 관련 있는 거를 이제 다루는 분야인데, 그런데 이제 열기관에 보면은 막 기체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체 분자는 숫자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필히 통계적인 기법이 사용이 되거든요. 통계 연력학. 그리고 화학에서도 연력학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표현 상태의 연력학을 이제 다루어요. 뭐 물론 주로 그런 거지, 뭐 표현 상태만 다루는 건 아니고, 표현 상태가 아닌 거 비표현 연력학. 근데 이런 부분은 되게 난해해요. 아무튼 뭐 연력학이라고 하면은 통계적 기법이 사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 법칙에 연력학 제 0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거부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열표현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온인 물체하고 고온인 물체하고 붙여놓으면은 마치 높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흘러가요. 언제까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었으니까 온도가 내려갈 테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었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테고, 그래가지고 내려간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같아졌어. 그러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어요. 자, 그 상태를 열편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가 3개. 그래서 A하고 C가 열편 상태고, B하고 C도 열편 상태면, 그러면 A하고 B도 열편 상태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것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도를 정의하는 법칙. 근데 왜 이름이 영법칙이 뭐야?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1법칙하고 2법칙이 먼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더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1법칙하고 2법칙보다 더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영법칙, 그런 희한한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연력학제 영법칙 얘기는 이만하고, 다음은 이제 연력학제 1법칙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를 다루려면은 세 가지를 마스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근데 계속해서 이제 상태가 안 변하면은 비열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상태가 변하면 수문열 또는 자멸인데 자꾸 잡열이라고 그래. 잡스런 열이야? 에? 우리 형사들이 잠복수사 한다고 그러죠? 잡복수사 하냐? 잡열 아니고 자멸이에요, 자멸. 자, 이렇게 열에너지 계산하고요. 그 다음으로 마스터할 게, 기체의 한일.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체 가한일로 하는데, 기체 애한일하고 기체 가한일은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고,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변해요. 그러면은 기체한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적분 PDV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연력학 제1법칙 하기 위해서 마스터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개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의 모든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 즉 비활성 기체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 등등등등, 그러니까 원자가 곧 분자인 그런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져요. 내부 에너지는 이렇고요. 자, 드디어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기체의 가한열하고 기체의 한열 두 개를 합한 거다. 연력학 제1법칙, 내부 에너지를 정의하는 법칙. 그래서 이제 제가 기체의 가한열 Q, 열 에너지, 기체의 한열 W, 내부 에너지의 변화, 요 세 가지를 마스터 해야 된다. 그래야 연력학 제1법칙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얘기는 그만합시다.
다음은 연력학 제2법칙. 예, 연력학 제2법칙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 이제 가장 고급스러운 거는 이제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건데, 뭐 그러기 전에 열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기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열을 흡수해서 여기서 꽁짝꽁짝꽁짝 해가지고 일로 바꿔요. 그리고 못 바꾼 거는 방출하거든요. 자, 이럴 때 방출하는 게 전혀 없는 열기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어요. 그것을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켈빈과 플랑크의 표현이라고 해요. 뭐 켈빈, 뭐 플랑크, 좀 들어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를 열로 모두 다 바꾸는 거는 가능해요. 열로 마찰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열기관에서 에너지를 거꾸로 돌려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데 저절로 이동하지 않죠. 일을 공급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 일의 공급이 없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런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라고 해요. 뭐라고? 예, 그러니까 열을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저절로 이동시킬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예, 이것도 그 연력학 제2법칙을 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하면서 이제 인물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예, 먼저 루돌프 줄리우스 에마누엘 클라우지우스, 그 다음에 뭐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 예, 윌리엄 톰슨.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켈빈 남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켈빈 그러는 거예요. 기종날이죠. 자,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젊은 사람. 빠박스하고 스타일이 같죠. 막스 카를 에른스트 루드비 프랑크. 자, 이 사람은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양자 물리학이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대단해요. 아무튼 그 연력학 제2법칙 설명하다가 이 세 사람 그 등장을 해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다시 연력학 제2법칙으로 돌아가서, 예,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제일 고급진 방법은 엔트로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뭐냐? 예, 개의 무질서한 정도, 그게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자연은 무질서해지려고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엔트로피
뭐 계산하는 거는 뭐 되게 어렵긴 한데, 뭐 온도가 T인 개가 가역 과정을 거치면서 열 dQR을 흡수한다. 그러면은 촉분 T분의 dQR 뭐 이렇게 돼요. 어렵죠? 또 한편 엔트로피를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볼트만 상수 곱하기 L은 W. 여기서 W는 뭐 그 미시 상태의 수, 이게 W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루드비 에드와르드 볼츠만, 예, 연력학의 본자님이세요. 이분 이제 묘비에 보면은 그 뭐 작은 묘비 있고 뒤쪽에 이렇게 그 크게 뭐 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요 식을 써놨어요. 정말 죽어서까지도 연력하게 아주 진심인 분이신 거죠. 역시 연력하게 본자님 나오세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의 제일 세련된 표현,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하면은 가역 과정이고 증가하면은 비가역 과정이고, 근데 사실상 모든 자연현상은 비가역 과정이에요. 가역 과정은 근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정의하는 법칙.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극단적으로, 넌 너무 극단적이야. 실질적으로 우주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 길게 말했죠. 이제 그만하고 연력학 제3법칙도 있어요. 자,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카르노 기간이라는 걸 먼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카르노는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짧은 생이지만 그래도 이제 연구를 굵직굵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카르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얘의 열 효율이 다른 어떤 열기관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 짱이에요. 자, 카르노 기간은 도대체 어떤 녀석이길래 얘가 왜 짱이지? 그러니까 카르노 기간은 등원 팽창, 단월 팽창, 등원 압축, 단월 압축, 예, 이 네 가지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해보면은 열 효율이 원래 그 흡수한 열분의 그 열기관이 꽁짝꽁짝해서 그 바꾼 1, 이게 열 효율의 정의인데, 카르노가 도입한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은 1 빼기 TH분의 TC.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열조전구하고 온도가 낮은 열조전구하고 그 열조전구의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거야. 그 중간에 뭐 얼마를 흡수하고 얼마를 방출하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둘 사이에 작동하는 열 저장고의 온도에만 의존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이제 좀 변태적인 생각을 해. 만일에 T씨가 0켈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열효율이 100%가 되죠?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의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